안녕하세요. 대학교 보고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종이로 좀 받았던 때가 있었고요. 종이로 받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좀 불안한 게 좀 있거든요. 잃어버릴까 걱정도 되고, 보고서를 써서 낸 사람이 막상 보고서 써서 내면은 기억에 잘 남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은 종이로 받다가 이거를 이메일로 받자. 이메일로 받으면, 자, 보낸 사람은 보낸 편지함에 보통 남아있어요. 제가 받은 편지함에서 제가 임의로 지우지 않으면, 또는 이메일을 관리하는 회사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제출했냐 안 했냐를 따질 게 없는 게, 수신과 송신 날짜가 정확하잖아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수신 확인을 보면은 읽지 않음 읽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 보냈는데 이메일 본문만 오고 첨부 파일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빨리 답장을 해서 첨부 파일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살다 보면요. 그건 다 이해를 해요. 자, 그리고 되돌려줘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뭐 흔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좀 과제로 받는 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소개서 쓰면은 이제 제 성격에 또 좀 너무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좀 못했다. 또는 가끔 이제 다른 과목의 과제를 제 과목에 바꿔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답장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 용도로 이제 전 이메일로 보통 과제를 받는 사람인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과제를 이제 뭐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교수님이 과제에 대한 조건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10장 이내로 작성할 것이라고 한다면 10장에 딱 맞춰서 작성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5장에 맞춰서 작성할 것, 5장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미달되거나 너무 초과하면 그건 반드시 감점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장수, 분량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다 그러면은 그 과제가 어떤 건지를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많은 말을 쓰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과제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자료를 많이 좀 모아가지고 자료를 잘 수집해서 좀 길게 써야 되는 과제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 출처를 밝혀주시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요. 인터넷에서 만약에 자료를 찾았다 그러면 뭐 몇 월 며칠에 검색해서 그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좀 길더라도 너무 좀 이렇게 복잡하게 길면 중간에 자르세요. 중간에 자르셔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검색했는지를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요. 뭐 김영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공지사항에서 봤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출처를 좀 남겨주시면은 일단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좀 출처를 남긴 게, 어떤 학생은 출처가 하나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출처가 10개예요. 같은 분량인데. 그러면은 출처를 많이 남긴 학생께 당연히 점수가 높아요. 이거는 어느 전공을 불문하고도 그래, 똑같은 내용을 작성했는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그 틀리지 않은, 발음이 없는 그 숙제를 했는데도 한쪽은 출처가 좀 있고 한쪽은 출처가 없어요. 그럼 있는 쪽에 점수를 잘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출처를 적어주면 이때 읽는 사람이 편해요. 이 사람이 어떤 자료를 좀 주로 모았구나.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이 많은 쪽을 모았다, 뭐 표가 많은 쪽을 모았다, 신문 기사를 모았다. 그래서 그 출처를 꼭 적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할 때 이제 기본적인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요약 정리가 잘 될수록 유리해요. 자, 요약 정리가 잘 된다는 거는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깊이가 있고 창의성이 엄청나고 뭐 이게 어딘가 내놓았을 때 뭐 상을 받을 수 있고 이거를 원한다기보다는 요약 정리.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 원하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업에 맞는, 뭐 이 A라는 과목에 맞는 내용을 얼마나 보기 좋게, 읽는 사람이 보기 좋게 요약 정리를 잘 했는지가 관건이고요. 표나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는
그 규격을 좀 잘 맞추셔야 돼요. 좀 짜증이 날 텐데,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 짜증이 날 텐데, 표는 표끼리, 그림은 그림끼리, 그래프는 그래프끼리 좀 규격을 최대한 똑같이 맞추셔가지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넘기면서 볼 때,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이걸 좀 맞추려고 했구나, 좀 규격을 맞추려고 했구나. 그리고 문장을 쓰실 때 첫 문단 들여쓰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스페이스바 2번인가 3번 누르면 딱 맞아요. 그 첫 문단 들여쓰기 같은 거 좀 하시고, 중간격, 뭐 옆에 간격 같은 거를 좀, 만약에 교수님이 정해놓은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셔야 되고요. 교수님들이 정해놓은 게 없다 그러면은 보기 좋게, 뭐 5장이면 그 5장이 그 안에서 통일성 있게, 10장이면 10장 안에서 통일성 있게, 약간 글씨 크게도 좋습니다. 보통 연세 있으신 교수님들이 이게 글씨 작으면 좀 짜증 나요. 그래서 글씨 크기도 좀 큰 편,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학생이라 그러면 11에서 11.5포인트를 쓰면 딱 맞아요. 아니면은 10.5포인트 정도로 해서 줄간격 좀 여유롭게 해서 만약에 작성한다 그러면 읽는 사람이 좀 부담이 없고, 특히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교수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줄간격이 좁아요. 막, 그리고 편집이 좀 빡빡해요. 아, 좀 이거 답답한데, 이러면 이 밑줄 그으면서 읽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는 꼼꼼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따로 표시를 하세요. 그럴 경우에를 대비해서 요약 정리, 그리고 편집이라고 하죠. 뭐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굳이 내가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시는데, 한 3-4번 정도 습관을 들이시면은 아마 그런 습관이 들이신 분들이 좀 편집 안 된 좀 문서를 보면은 아마 짜증 많이 나실 거예요.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건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그 과제의 수준이 엄청난 걸 원한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엄청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은 그 담당 교수님과 의논을 할 정도가 돼요. 담당 교수님이 아마 따로 연락을 하실 거고, 뭐 이거를 공모전에 내봐라,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 학술지 뭐 이런 거요. 아주 큰 영역으로 이거는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빼고요. 일반적인 보고서는 출처, 그 다음에 뭐 내용을 요약 정리, 그 다음에 그 편집, 글자 크기, 줄 간격 뭐 이런 거요. 들여쓰기 같은 거. 그거 정도만 잘 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거 맞추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가들도 의외로 귀찮아하고 의외로 많이 빼먹어요. 전문가들조차도 이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급하게 쓰다 보면은 반드시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막상 쓴 사람은 그걸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쓴 글을 자주 보다 보면은 심지어 오탈자도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흔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제3자의 교정 같은 것 또는 편집을 맡기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처, 다시 반복합니다. 출처, 그 다음에 요약 정리, 그리고 보고서 안에서의 통일성, 편집의 통일성을 좀 많이 염두에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쓰세요. 일단 자료를 좀 모아서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다듬고 가지치기를 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첫 문장부터 내가 이거를 진짜 잘 써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아마 한 줄 쓰고 지우고, 한 줄 쓰고 지우고, 또는 한 문단 잘 쓰다가 그 다음날 보면은, 또는 한두 시간 지나고 보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글을 다 잘 쓰면 여러분들이 다 그 수필도 잘 쓰셔야 되고, 소설도 잘 쓰셔야 되고, 논문도 잘 쓰셔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까요. 일단 자료를 좀 확보하셔가지고 다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문장과 문단을 다듬어 가셔가지고 쓰면 의외로 숙달 되면 나중에 3, 4학년쯤 되면은 여기에 좀 이 강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가 보고 쓰는 게 나는 외워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보고서를 어느 순간에 굉장히 잘 쓰게 돼요. 굉장히 잘 쓰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진짜 숙달된 분들은 교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딱 그
그 기준점에 맞춰서 쓰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보고서 쓰는 요령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